야, 여자 교생 왔다. 오전 8시 30분 성문 남자 고등학교 교무실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유진은 깔끔하게 정리된 운동복 차림으로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죠. 28살의 그녀는 겉보기에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생 실습을 하게 된 한유진입니다. 교무실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몇몇 선생님들은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유진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오성우 체육교사가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35살의 성우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 학교 분위기가 좀 특별해요. 특히 3학년 7반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이런 정도의 경고가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과거 707 특수임무단에서 겪었던 일들에 비하면 말이죠.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학년 7반 체육 시간이었어요. 유진은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힘으로 누르지 말고 존중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유진이 교직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두려움이 아닌 진심이라고 믿었거든요. 체육관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특히 한쪽 구석에 모여 있는 몇 명의 학생들은 대놓고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체육교생 실습을 담당할 한유진 선생님입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의 소년이었습니다. 이재훈이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여자가 남자들 체육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유진은 잠시 재훈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체육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열정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걸 유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유진은 준비 운동부터 차근차근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태도는 영 성의가 없었죠. 자, 이제 농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리블 기본 자세부터 배워볼까요? 그때였어요. 김동민이라는 학생이 갑자기 나서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게임하면 안 돼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하지만 동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 윙크를 했죠. 그리고는 일부러 공을 엉뚱한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공이 유진의 머리 근처로 날아왔어요. 유진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학생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실수였어요, 실수. 유진은 공을 주워들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강하게 나가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농구공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체육관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야, 진짜 가둔 거야? 완전 재밌다. 유진은 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뒤쪽에 작은 비상구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거든요. 그곳으로 조용히 빠져나간 유진은 정문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언제? 재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어요. 다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렇게 첫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체육관을 빠져나갔고 유진은 혼자 남아 용구를 정리했습니다. 한편 체육관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박민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7살의 민수는 항상 재훈 무리에게 시달리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진 선생님을 보면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죠. 아직 시작일 뿐이야. 유진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말이에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유진 선생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애들이 또 장난쳤다면서요. 네, 괜찮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미있다니요. 3학년 7반은 정말 골치 아픈 아이들이에요. 특히 이재훈이라는 녀석은. 성우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3학년 7반이었어요. 유진은 체육관으로 향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서자 어제보다 분위기가 더 험악했어요. 재훈과 동민,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한쪽에 모여서 뭔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유진이 밝게 인사했지만 대답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 체육관에서 잘 나오셨나요?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잘 나왔어요. 고마워요. 재훈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장난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은 농구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팀을 나누어서 실전 연습을 해볼까요? 그 순간 동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여자는 농구 잘 모르잖아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잠시 동민을 바라보다가 농구공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진이 농구공을 드리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드리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다리 사이로 공을 넘기고 뒤로 돌리는 동작까지 완벽했어요.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어요.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에 들어갔습니다. 와, 누군가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보다 농구를 훨씬 잘하는 여교사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자, 이제 팀을 나누어 볼까요? 유진이 다시 말했어요. 스포츠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그럼 저희랑 한 게임 어때요? 도전장을 내민 거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유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지는 팀은 이기는 팀의 말을 들어야 해요. 한 달 동안요. 재훈이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 팀은 3명, 유진은 혼자였어요. 1대 5의 불공정한 게임이었죠. 처음에는 재훈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진행될수록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움직임이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빠른 스텝으로 수비를 제치고 정확한 슛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재훈 팀이 5명이었지만 오히려 서로 방해가 되었어요. 10분이 지나자 점수는 동점이 되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그때 유진이 마지막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완벽하게 골대에 들어갔어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재훈과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좋은 게임이었어요. 유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1달 동안 잘 부탁드려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복의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자 민수가 유진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유진은 민수를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민수도 농구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하지만 잘 못해서.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민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격려해주는 어른을 만났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재훈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훈과 그 무리들이 복도에서 유진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어제의 농구 게임에서 진 것이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동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자는 여자야. 재훈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혼내줄 거야. 3번째 체육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재훈 무리의 태도가 한층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유진이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체력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기본 체력이 모든 운동의 바탕이 되거든요. 에이, 지루해. 동민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냥 농구 더 하면 안 돼요? 체력 훈련도 중요해요. 유진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근력과 지구력이 있어야 부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훈 무리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장난치며 웃었습니다. 자,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진이 시범을 보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동민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왜요? 저희보다 못하면 말 안 들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술렁였어요. 재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유진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하지만 10개, 20개를 넘어가도 유진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30개, 40개. 동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은 기껏해야 20개 정도가 한계였거든요. 50개를 넘어 60개까지 갔을 때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개에서 유진이 일어났어요. 숨 하나 거칠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될까요? 재훈과 동민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유진이 말했어요. 각자 자신의 한계까지만 하면 돼요. 학생들이 마지못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0개도 채 못하고 포기했어요. 재훈도 15개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유진은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수업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달리기, 줄넘기, 윗몸 일으키기까지 모든 종목에서 유진은 학생들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유진이 물을 마시러 갔을 때였습니다. 재훈이 동민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동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이 놓아둔 물병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선생님, 물 드세요. 동민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유진은 의심 없이 물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 마시려던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소금 냄새였습니다. 유진은 물병을 내려놓고 동민을 바라봤어요. 이 물에 뭘 넣었죠? 아,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요? 동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재훈과 그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유진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이 물 좀 마셔볼래? 민수가 물병을 받아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바로 뱉어냈습니다. 으악, 짜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은 동민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난과 괴롭힘은 다른 거예요. 동민이 뒤로 물러섰어요. 유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이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넷째 날 유진은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유진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학년 7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들으니까 학생들과 내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너무 강하게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유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뻔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이재훈 학생 아시죠? 교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 학생 아버지가 지역의회 의원이세요.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집안이에요. 유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괜히 문제 커지면 선생님만 손해예요. 교장의 말은 명확했어요.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 선생님 괜찮아요?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작은 원룸 벽에는 707 특수임무단 전역증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료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유진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군대에서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명령이 있었고 그걸 수행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교육은 달랐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정치적 고려사항,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 모든 게 예상보다 어려웠어요. 유진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시절 했던 대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유진 선생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재훈 아버지입니다. 유진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재훈이가 요즘 집에 와서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교생 선생님이 애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던데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재훈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선생님, 교생 실습 잘 마치고 싶으시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밤하늘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모든 걸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어요. 특수부대 시절 상관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유진아, 때로는 참는 것도 용기다. 하지만 참으면 안 될 때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직 참을 때인지 아니면 행동할 때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조금 더 참아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그 무리들은 유진의 마음을 알 리 없었어요. 오히려 어제 아버지가 전화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전화했죠? 재훈이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좀 얌전해지실 거죠?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가 넘어서는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걸요. 다섯째 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훈과 그 무리들이 아버지의 전화 이후 더욱 대담해졌거든요.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체육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동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예요? 농구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에이, 또 농구야? 지겨워. 재훈이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유진은 참고 있었어요. 어제 교장실에서의 경고와 재훈 아버지의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농구가 체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선생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동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안 궁금해요? 다른 학생들이 움찔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진짜요? 재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 순간 재훈과 동민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분필 한 박스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재훈이 말했어요. 뭔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유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민이 재빠르게 분필을 손에 잡고 유진의 뒤로 다가갔어요. 아! 민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민이 분필가루를 한 움큼 들고 유진의 머리 위로 뿌렸어요. 하얀 가루가 유진의 머리와 어깨를 덮었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재훈 무리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으하, 완전 웃겨. 사진 찍어, 사진. 몇몇 학생들이 핸드폰을 꺼내 유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온몸이 하얗게 변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분필가루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유진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순간 체육관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세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 재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 체육 수업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전원 운동장으로 나가세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왜 나가야 해요? 동민이 반항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동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동민이 움찔했습니다. 나가세요. 이번에는 명령조였어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한 유진은 학생들을 일렬로 세웠어요. 그리고 군대식 구령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학생들이 어리둥절하며 따라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제대로 된 체육 수업을 받게 될 겁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먼저 팔굽혀펴기 50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개요? 재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건 너무. 시작. 유진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이 마지못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열개도 못하고 포기했어요. 숨이 차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했나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끝날 때까지 계속하세요. 이건 너무해요. 동민이 소리쳤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유진이 동민에게 다가갔어요. 분필가루 뿌리는 건 안 너무하고? 동민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계속하세요. 50개 다 할 때까지요. 학생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어요. 팔이 후들거리고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재훈도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가차 없었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해내세요. 그 순간 민수만이 꿋꿋하게 따라하고 있었어요. 비록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려 했습니다. 유진이 민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체육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팔굽혀펴기가 끝나자 학생들은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운동장 10바퀴 뛰겠습니다. 10바퀴요? 재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유진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분필가루 뿌리는 건 말이 되나요? 재훈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학생들이 마지못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그럭저럭 뛰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바퀴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민이 가장 먼저 포기했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처음부터요? 네. 끝까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동민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바퀴가 되자 재훈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다리에 쥐가 나서 비틀거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못하겠어요. 재훈이 간신히 말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진은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훈련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생존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장난삼아 사람을 무시했죠.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체육은 몸을 단련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력을 기르는 거예요. 8번째 바퀴를 돌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뛸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만은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뛰고 있었어요. 유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잘하고 있어요. 유진이 격려했어요. 민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뛰었어요. 마지막 10번째 바퀴가 끝났을 때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재훈과 동민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유진이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훈련은 여기서 끝입니다.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런 훈련을 할 겁니다. 매일요? 동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여러분이 진짜 체육이 뭔지 알 때까지요. 그 순간 재훈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유진 앞에 섰어요. 선생님,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른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재훈이 사과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동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은 잠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학생들이 목소리를 모아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 민수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민수야.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신 것 같아요. 유진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예리한 아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느낌이요. 마치 군인 같으세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체육 선생님들은 다 저래요. 하지만 민수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유진 선생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재훈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유진 선생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왜?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에요. 재훈의 아버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고집 센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학년 7반에서 일어난 일이 온 학교에 소문이 났거든요. 진짜 한유진 선생님이 707 특수부대 출신이래? 헐, 대박.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재훈이가 진짜 사과했다고? 복도를 지나가는 유진을 보며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롱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선 유진을 성우가 반겼어요. 유진 선생님,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이들이 그러던데요. 어제 훈련이 정말 대단했다고. 그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유진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교장실에서 교장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선생님 경력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유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오랫동안 문제 학생들 때문에 골치였어요. 특히 3학년 7반은.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유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뿐이에요. 진심이라.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자 3학년 7반 아이들이 일찍 체육관에 모여 있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정렬해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재훈이 가장 먼저 인사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뭘 할 거예요? 동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팀워크 훈련을 해볼까요?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유진은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협동 운동을 시켰어요. 릴레이, 줄다리기, 그리고 농구 경기까지. 신기한 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재훈과 동민은 다른 아이들을 도우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재훈이 민수를 불렀어요. 너도 같이 해야지.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재훈이 민수를 따돌렸는데 이제는 챙기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정리를 하는데 재훈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유진이 재훈을 바라봤어요. 왜 그게 중요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유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재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힘으로 사람을 바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엔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겠어요. 유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성우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유진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3학년 7반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놀라고 있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가장 어려운 건 참는 거였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거요. 성우가 감탄했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방과 후 민수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유진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수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아요.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진심이 결국 모든 걸 바꾼 거였어요. 교생 실습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어요. 유진은 교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성우가 다가와 말했어요. 유진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학교에 계속 계시면 좋을 텐데. 고마워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유진 선생님, 혹시 우리 학교에서 정식으로 근무할 생각 없으세요?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식으로요? 네.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학부모들 반응도 좋고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다른 곳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마지막 체육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학년 7반 아이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재훈이 물었어요. 네, 그래요. 너무 아쉬워요. 동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막 재미있어졌는데 유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저희도요.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지막 수업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해봅시다. 진짜요? 민수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뭘 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서로 의논했어요. 그리고 재훈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농구 게임을 하고 싶어요. 이번엔 정정당당하게요. 유진이 웃었어요. 좋아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정당당한 경기였어요. 학생들도 열심히 했고 유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무승부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승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즐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거든요. 게임이 끝나고 학생들이 원을 만들어 앉았어요. 유진도 그 안에 함께 앉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 강함을 올바른 곳에 써주세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유진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재훈이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저도 고마워요, 재훈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동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정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넌 이미 훌륭해요, 민수야. 유진이 교실을 나서려는데 복도에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3학년 7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성, 군대식 경례였어요. 학생들이 유진의 정체를 알고 나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성우도 뒤에서 조용히 격려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유진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한 달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뛰어와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작은 편지였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유진은 편지를 받고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요. 네, 선생님도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민수의 편지를 펼쳤어요. 선생님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강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박민수 올림. 유진은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707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보다 강했던 내가 오늘 너희 덕분에 더 좋은 선생이 되었어. 유진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거였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니까요.